실천하는 직장인 모임입니다. 오늘은 356차 수요평화촛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수요평화 뉴스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회담이 있고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가시적인 합의 이행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미국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또는 북한이 계속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또 계속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25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류용호 외무상과 만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해왔었는데요. 결국 만찬장에서 조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이상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가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제 입추가 지나서 네, 가을 날씨가 조금 느껴지긴 하네요. 네, 이 날씨처럼 앞으로 아직까지 좋은 날이 오진 않아서, 날씨가 아직 좋지는 않아서 점점 더 날씨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더욱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7월 30일에 북한이 평양 외곽에서 미사일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엔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일단 유엔이 북한의 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안이 있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 제재안을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입장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엔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소위 중립적인 인사를 데리고 얼마나 북한이 유엔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라서 이번에 다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일부 외국 언론에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북한이 여러 나라에 석탄이나 철이나 해산물들을 수출하고 있고, 무기들도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유엔 보고서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기사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평양 인근에 산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를 위성사진으로 수차례 관찰해 본 결과 어떠한 공장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기사는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이 상원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국내외 해외에서 계속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엄청 많이 났었죠. 이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언론 보도나 또 이를 따라 쓰고 있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북미 회담이 개최된 지 수주 만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이 앞에서는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는 이것에 속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역겨운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시켰고, 미군의 유해 송환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송환시켰었는데, 이게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일을 자기가 했는데, 네.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 북미 간의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질타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성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7월 달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 내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방북 직전에 나왔던 이 기사들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미국의 MBC라는 이 언론사였었는데요. 네. 이 MBC의 보도 내용은 어떤 미국이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정보 보고서를 기자가 본 것은 아니고 정보 보고서를 봤다는 익명의 한 인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또한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의 말을 빌려서 이 고위급 인사가 미국은 예전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급 인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근처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탈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 논리의 근거였습니다. 물론 이 탈북자도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내용이 기사 한 구석에는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혹은 이렇다더라, 어떤 고위 인사들의 말이 이렇다더라, 탈북자의 증언이 이렇다더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북한이 뭔가 핵 관련한 사기극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북한이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보도,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이게 가짜 뉴스인 것을 떠나서 이 뉴스의 관점이 문제인데요. 네. 북미 간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합의했냐면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네. 이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해 갈지에 대해서는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실무회담이 공개적으로는 딱 한 번 열렸지만 어떤 무엇이 합의가 된 바는 없고, 이 공개적으로 가시화돼서 북미 사이에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프로세스의 마지막 끝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결론만 있지, 네. 이것을 북미 사이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는데, 네. 마치 북한이 지금 당장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개발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것이 북미 간의 합의를 북한이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 것은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겠다, 예정된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합의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어떤 실험 중단, 핵시설 폐쇄, 미사일 발사장 폐쇄 예고 등에 대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국 내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체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탓을 북한에 돌리면서 마치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친서가 또다시 한번 오고 갔었죠. 네. 이렇게 하면서 북미 정상 사이에서는 북미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든 비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어떻게든 북미 합의 이행을 냉소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되지도 않은 북한의 핵 비핵화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사들 제목들을 좀 보니까 북은 핵물질 계속 생산하는데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논조도 있었고요. 북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안에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논조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 노동자 보내서 ICBM 제조 기법을 배우고 있다. 사실 ICBM 기술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만찬장에서 수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주 성과 있었던 만남이었다고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분간 만났다라고 하는 건 10분이 채 안 되게 만남을 가졌다라는 뜻인데요. 그쵸.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의 3대 성과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신남방 정책에 대한 아세안 지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것. 네. 두 번째가 남북 외교장관 회동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네. 한반도 주변 국가의 소통 강화를 이제 성과로 뽑으면서 아주 성과 있는 회담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네. 팩트는 리용호 외상과는 회담을 하지 않았죠.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찬장에서 만나서 몇 분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게 다였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리용호 외상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싱가포르를 가는 그 공항 내에서도 나는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외상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직전에 7월 달에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CVID를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남북 사이에 외교부 장관 회담이 필요한 것인가? 과연 그게 적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는 외국과 외국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확인하였다시피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남북 사이에 논의할 일이 있다면 통일부 장관과 조평통 라인이 만나서 남북 사이의 현안들을 논의를 하면 되고요. 네. 군사 문제 관련해서는 군사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됩니다. 외교부 장관들끼리 만나서 남북은 외국과 외국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논의할 일이 없습니다. 굳이 남북 사이에 외교장관 회담이 필요 없는데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리용호 외상이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찬장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전선언 의견을 나누었다거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쳐 지나간 리용호 외상과의 만남을 평가하면서 매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외교 무대에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는데요. 판문점 선언 그 어떤 내용 중에 외교 무대에서 실현시켜 나갈 내용이 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자주적인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약속한 것, 그리고 남북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남북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되는 문제들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지 굳이 외교 무대에서 검증받고 실현시켜 나갈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판문점 선언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리용호 외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계단 올라가서 직접 리용호 외상 곁으로 다가가 서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 후 미국의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가 리용호 외상에게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멋진 서한에 감사하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하며 이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평가를 하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치 세력과 언론이 매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